안녕하세요, NL입니다. 유튜브에서 당신이 잘못 배운 운동 당자룬 시리즈 8탄, 저번 상편에 이어서 숄더 패킹 가슴 운동 하편입니다. 숄더 패킹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도대체 왜 해야 하는지 궁금하셨죠? 누군가 시원하게 정확한 정답을 이야기해 주길 기다리셨죠? 그 누구도 숄더 패킹에 대해 정확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으로 다시는 숄더 패킹에 대한 논란이나 오해가 없도록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유튜브에서도 얘기한 적 없는 정답을 과학적인 근거와 자료, 그리고 그래픽 애니메이션으로 쉽게 누구나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가슴 운동을 하던 숄더 패킹은 후인 하강으로 반드시 꼭 해야 합니다. 벤치프레스나 가슴 운동 시 숄더 패킹을 해야 하는 정확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1번, 숄더 패킹을 하면 대흉근의 앵글 오브 인설션, 정지각이 리프팅에 가장 유리한 각도가 된다. 2번, 숄더 패킹을 하면 전면 삼각근의 개입을 줄여 대흉근을 더 발달시킬 수 있다. 3번, 숄더 패킹을 하면 대흉근을 많이 늘릴 수 있어서 대흉근이 더 발달된다. 오늘은 두 번째 이유를 설명드릴 텐데, 저번 영상 댓글에서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셨다면 하실 수 있는 질문을 받습니다. 그건 바로 플라이에서 수평 내전을 끝까지 만들게 되면, 즉 손을 끝까지 모으게 되면 그 끝범위에서는 숄더 패킹을 하지 않은 쪽 정지각이 숄더 패킹을 한 쪽보다 90도에 더 가까워 체스트 플라이에서의 대흉근의 수축 끝범위에서는 패킹을 푸는 게 유리하지 않느냐는 질문이셨죠. 저번 영상을 꼭 보고 오시길 바라면서 무슨 말인지 설명드리면, 이렇게 체스트 플라이를 가동 범위 끝까지 수축하면 숄더 패킹을 하지 않은 쪽 대흉근 정지각이 90도에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저번 영상에서 정지각은 90도에 가까울수록 운동이 더 유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정지각을 생각하면 벤치프레스에서는 후인 하강의 숄더 패킹이 더 유리할 수 있으나, 체스트 플라이에서 전체 가동 범위 중 최대 수축되는 끝범위에서는 후인 하강의 숄더 패킹이 불리합니다. 그런데도 왜 체스트 플라이에서도 숄더 패킹을 해야 한다고 했느냐?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초대발견, 거의 콜럼버스가 미 대륙 을 발견한 급의 발견은 바로 숄더 패킹을 해야 하는 이유 2번, 숄더 패킹은 삼각근의 개입을 줄여 대흉근이 더 큰 운동을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트레이너나 유튜버들이 자주 이야기합니다. 가슴 운동할 때 어깨가 가슴보다 앞으로 나가게 되면 어깨 근육, 삼각근이 개입되어 대흉근 운동이 덜 된다. 헬스 좀 해봤다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듣고 알고 있을 이 팁을 저는 왜? 라는 질문으로 10년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 정답을 찾기 전까지는 잘못된 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 운동 해부학을 공부해보시면 대흉근과 전면 삼각근은 둘 다 벤치프레스 할 때 움직임인 상완골의 수평 내전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즉 벤치프레스 할 때 대흉근과 전면 삼각근은 둘 다 주동근으로 수평 내전을 만든다는 것이죠. 쉽게 애니메이션으로 보여드리면, 제 영상에서 근육 운동의 이해를 위해서 근육은 밧줄이라고 자주 말씀드립니다. 벤치프레스 시에 전면 삼각근과 대흉근은 거의 비슷한 위치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상완골의 위에 붙느냐 아래 붙느냐 차이만 있는 것이지 위치가 거의 비슷합니다. 쉽게 말해 이렇게 생긴 두 밧줄 중 어느 밧줄이 뼈를 잡아당기던 이 뼈는 회전축인 관절을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인다는 당연한 말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거의 같은 부위에 붙어서 같은 기능을 하는 두 근육인데 어떤 이유로 벤치프레스가 가슴 운동이라 불릴까요? 자극은 어느 정도 올지라도 벤치프레스를 어깨 운동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죠. 왜일까요? 대흉근과 삼각근은 끝나는 점 같아도 자세히 생각해보면 이렇게 시작하는 부위가 다릅니다. 대흉근은 흉골에서 시작하지만 전면 삼각근은 쇄골에서 시작하죠. 이 차이가 아주 중요합니다. 숄더 패킹을 하면 흉골은 벤치프레스에서 대흉근이 만들어내는 반작용에 튼튼하게 잘 버텨주지만, 쇄골은 벤치프레스에서 전면 삼각근이 만들어내는 반작용에 튼튼하게 버티지 못합니다. 숄더 패킹에서 후인이란 이렇게 쇄골이 후인되는 것을 포함하는데, 이것이 쇄골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이 주장의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뉴턴의 제3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혹시 레그레이즈가 왜 복근 운동이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말 그대로 다리를 드는 운동인데 복근 운동이 됩니다. 왜일까요?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뉴만 12장을 보시면 중간에서 높은 타워까지의 엉덩관절 굽힘 작용은 엉덩관절 굽힘 근육과 배근육의 동시 활성을 요구한다. 이런 근육 사이의 협력은 무릎 뒤 평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동안
다리를 들어 올릴 때 명확하게 나타난다. 이 작용은 엉덩관절 굽힘 근육에 의한 강력한 골반의 앞 기울임을 중화시키기 위해 골반을 뒤기울임시키는 배고든 등의 강력한 노력을 필요로 한다. 이 내용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다리를 들어 올리는 근육 중 특히 대퇴직근이라는 근육이 다리를 들어 올리기 위해 수축하면 다리가 들어 올려지는 이런 방향의 힘의 반대되는 이런 힘이 작용한다는 것이고, 이 반대되는 힘에 의해 골반이 전방 경사가 생기지 않게, 즉 이렇게 돌아가지 않게 막아주느라 레그레이즈에서 복근이 운동된다는 것입니다. 복근은 반작용을 막는 역할로 운동되던 것이었습니다. 가슴 운동 시에도 똑같습니다. 대흉근이 상완골을 잡아당기는 작용에 의해 만들어지는 반작용은 흉골이 끌려가게끔 만들 겁니다. 한쪽 팔로만 벤치프레스를 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반작용 힘이라는 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당연한 것이지만 벤치프레스는 양쪽 팔로 하기 때문에 양쪽 대흉근에 의해서 흉골에 만들어지는 반작용 힘은 서로의 반작용 힘으로 상쇄되어 따로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전면 삼각근이 상완골을 잡아당기는 작용에 의해 만들어지는 반작용은 쇄골이 뒤로 밀리게끔 만들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가슴 운동 시에 어깨를 가슴보다 앞으로 내미는, 즉 숄더 패킹을 푸는, 주로 전거근의 힘에 의해 만들어지는 전인이라는 자세는 이렇게 반작용 힘을 상쇄시켜 쇄골이 밀리지 않아 삼각근 운동이 잘 될 수 있게 쇄골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숄더 패킹, 주로 하부 승모근의 힘에 의해 만들어지는 후인이라는 자세는 이렇게 반작용 힘과 같은 방향으로 반작용 힘을 도와 삼각근이 제대로 운동될 수 없게 만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부 승모근이 후인의 힘을 만들면 전인을 하는 기랑근, 즉 전거근이 이완되어 수축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숄더 패킹, 즉 후인을 유지하는 것은 어떤 가슴 운동이든 모든 가동 범위 내내 전면 삼각근의 개입을 줄여 대흉근이 주로 운동되게끔 만듭니다. 어떤 가슴 운동을 하던 어떤 가동 범위에서든 대흉근만을 제대로 고립시켜 운동하고 싶다면 후인 하강으로 숄더 패킹 하셔야 합니다. 이 역학과 해부학에 근거한 아이디어가 과연 단순히 이론뿐인 것인지 실제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시간 괜찮으시면 헬스장에서 제 주장이 진짜인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플라이머신에서 가슴을 내민 정도의 자세에서 작은 저항을 꽂고 대흉근을 수축시킨 자세를 유지해 봅니다. 그리고 내 반대 손으로 대흉근을 짚은 후 강하게 후인 하강의 숄더 패킹을 해보는 겁니다. 같은 무게의 플라이머신을 잡고 있는데 대흉근이 더 딱딱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부 승모근의 후인 작용으로 전거근의 힘이 빠져 삼각근의 개입이 줄어 대흉근에 힘이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플라이 운동에서 가슴을 끝까지 쥐어짜기 위해서 숄더 패킹이 불가능한 구간까지 수평 내전을 만들어서 대흉근에 더 강한 수축을 만드는 방법은 사실 전면 삼각근을 개입시켜 대흉근만의 고립이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취향의 차이겠지만 가슴 운동에 어깨를 개입시키는 것을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 7탄, 6탄 마무리 못한 내용 영상으로 만들고 당자룬 시리즈 9탄, 10탄으로 등 운동과 어깨 운동에서 달라지는 숄더 패킹에 대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든 영상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공부해서 만들겠다고 약속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넥스트레벨의 김현욱이었습니다.